자, 여러분, 이 장면부터 같이 좀 봅시다. 2023년 1월 파리 한복판 디올 업무 쇼장 맨 앞줄이에요. 왼쪽엔 트와일라이트의 그 로버트 패틴슨이 앉아있고, 오른쪽 어딘가엔 축구 황제 데이비드 베컴이 앉아있고, 에디 레드메인의 제이 발빈의 그웬돌린 크리스티까지 쫙 깔린 그 프론트로에 웬 한국 청년 하나가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말이죠. 저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냐? 원래는 이름값 높은 할리우드 주연 배우나 월드클래스 셀럽이나 겨우 엉덩이 붙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카메라 플래시가 제일 많이 터지고 다음날 신문에 사진이 제일 크게 실리는 패션쇼의 심장 같은 자리요. 명품 브랜드가 그 자리에 누굴 앉히느냐? 이건 곧 우리 브랜드 얼굴이 이 사람이다 하고 전 세계에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살벌한 명당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돌 그룹 막내. 정도로만 알려졌던 사람이 앉아서 옆자리 제이홉이랑 편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카메라들은 죄다 그 청년 쪽으로 돌아가 있었고요. 이 청년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는 지민이는 이래요. 무대 위에서 제일 부드럽게 춤추는 멤버, 고음 담당, 팀 막내 라인, 딱 거기까지 아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대반전은 이 사람이 BTS 멤버 중에서 최초로 프랑스 명품 디자이너 하우스랑 단독으로 손을 잡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팀으로 협찬받은 게 아니라 혼자서 단독으로요. 그것도 그냥 옷 한 벌 얻어 입은 수준이 아니라 2023년 1월 16일에 디올이 아주 공식적으로 지민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대문짝만하게 발표를 해버려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하우스랑 팀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단독 계약을 맺는다는 게 그때만 해도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은 회사끼리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겨우 성사되는 일인데 디올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민 개인의 브랜드 파워를 디올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춤 담당인 줄만 알았던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100년 넘은 프랑스 명품 하우스의 공식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발표가 나고 나흘 뒤 1월 20일에 파리에서 디올 업무 2023 가을 겨울 컬렉션 쇼가 열려요. 지민이 여기 처음으로 공식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프론트로 패틴슨의 베컴의 에디 레드메인까지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한 사람들 사이에 딱 앉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쇼장 안이 아니라 쇼장 밖이었어요. 쇼가 시작하기도 전에 파리 콩코르드 광장 앞에 팬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1월 파리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손이 곱아서 핸드폰도 겨우 드는 날씨예요. 근데 그 추위에도 사람들이 안 가고 버티니까 결국 현장 통제 인력까지 쫙 깔려요. 이게 무슨 축구 결승전도 아니고 패션쇼 한번 보겠다고 광장 하나가 통째로 마비가 된 거예요. 현지 언론이 이걸 그냥 넘기겠습니까? 한 외신은 이 광경을 두고 콩코르드 광장이 지민을 보려는 팬들로 완전히 뒤덮였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민은 쇼장 안에서도 쇼장 밖에서도 그날의 완벽한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브랜드가 돈 들여서 광고를 찍어도 사람들이 봐줄까 말까인데 그건 광고를 찍기도 전에 팬들이 알아서 광장에 모여서 화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날 파리에서 찍힌 사진 한 장 한 장이 디올 입장에서는 그냥 다 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에요. 잘 입고 예쁘게 앉아있었다. 팬들이 많이 왔다. 화제가 좀 됐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케팅 분석 회사 랩티랑 칼라우토가 같이 낸 리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 패션위크 끝나면 대체 누가 제일 화제를 끌었나 그걸 감이 아니라 숫자로 딱 뽑아내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이 2023년 파리 남성 패션위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지민이었다는 거예요. 그 쟁쟁한 할리우드 배우들, 축구 황제 다 제치고요. 쉽게 리포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지민이 파리 남성 패션위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싶죠. 저 그랬어요. 그냥 유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숫자를 딱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이 그 기간에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 딱 두 개요. 게시물 두 건이 만들어낸 미디어 가치. 그러니까 이걸 만약 돈 주고 광고했다면 얼마짜리냐로 환산한 값이 마치 1,700만 달러였어요. 돈으로 무려 2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딱 두 장이 말이에요. 포트가 이걸 콕 집어서 22건이 1,700만 달러의 미디어 가치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어요. 놀라운 건 이 1,700만 달러가 시즌에 전체가 얻은 미디어 가치의 54%라는 겁니다. 말이냐면 한 브랜드가 시즌에 벌어들인 화제성의 절반 이상을 앰버서더 딱 한 명이 게시물 두 개로 혼자 버렸다는 거예요. 반쪽을 그 큰 브랜드 조직 전체가 겨우 채웠고요. 잠깐 딴 얘기 좀 하자면 전 솔직히 매장은 문 앞 유리에 코 박고 구경하다가 찐이랑 눈 마주치면 안 산다는 티 내면서
딴 데 보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 사진 2장으로 1,700만 달러라니 손바지를 걸어도 감이 안 잡히는 스케일이더라고요. 감정 좀 추스르고 다시 수로 돌아오면요. 이 등장한 뒤에 디올의 미디어 가치가 무려 370% 폭증을 합니다. 엑소는 약 3,510만 달러. 이게 2위였던 경 브랜드, 그 유명한 생로랑의 거의 2배 수준이었어요.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브랜드 화제성이 3배 넘게 뛰고 경사를 2배 차이로 따돌린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이 광고판이 아니라 사람이 곧 하나의 시장인 거죠. 여러분, 이게 감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마케팅 회사가 두드려서 뽑은 숫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한 사람이 부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닥은 숫자에 인색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팬심으로 부풀린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과인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해외 반응이 어땠을지 감이 오시죠? 사람들이랑 해외 팬들 반응이 아주 볼만했어요. 한 해외 팬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쟤 그냥 노래고 춤추는 아이돌 아니었어? 근데 왜 명 브랜드 실적표를 혼자 흔들고 있냐? 딱 이런 반응이요. 저도 이에서 완전 공감했어요. 또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몇 달을 굴려도 안 나오는 숫자를 저 친구는 사진 2장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혀를 내둘렀다고 하고요. 듣고 밤새 캠페인 짜던 마케팅 담당자들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잖아요. 다른 해외 반응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 친구 입은 건 다음 날이면 매장에서 품절이라던데. 이러며 실제 엠버서더가 착용한 제품이 순식간에 완판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고 해요. 팬들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갑을 열어서 그 브랜드 사준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거죠. 어쨌든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지민이 옷을 걸쳐만 놔도 브랜드 매출 그래프가 들썩거리는 그런 얼굴이 돼버린 겁니다. 아이돌 명품을 홍보해주는 게 아니라 명품이 아이돌 덕을 보려고 줄을 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크게 봅시다. 예전엔 명품 브랜드가 광고 모델을 쓸 때 유명한 배우나 슈퍼모델을 데려왔어요. 얼굴이 곧 브랜드 값이었으니까요.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브랜드 진짜로 원하는 건 잘생긴 얼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붙어있는 팬덤이 실제로 지갑을 여느냐, 그리고 세계적 화제를 만들어 주느냐거든요. 지민가 케이스가 딱 그걸 증명해버린 거죠. 한 팬덤이 100년 전 프랑스 명품 하우스의 실적 그래프를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엠버서더 경제, 그리고 소프트 파워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동양의 아이돌이 무슨 명품 얼굴이냐? 이랬을 때 높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돌 스케줄에 맞춰서 컬렉션 공개 날짜를 잡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지민 날이 곧 언론이 파리에 모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민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한 아이돌이 유럽 시장의 판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까 그 뒤로 명품 브랜드들도 앞다퉈 한국을 자기 얼굴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열어젖힌 문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간 셈이죠. 이게 소프트 파워의 무서운 점이에요. 어쨌든 막내 담당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파리 패션계 전체가 눈치를 보는 이름이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냥 귀여움만에 춤 잘 추는 멤버. 정도로 봤던 그 청년이 파리에서 콩코 공장을 마비시키고 게시물계로 브랜드 화제성의 절반을 혼자 먹어치우고 명품 하우스의 실적 그래프를 지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이겁니다. 참 사일이라는 게 정말이지 겉만 봐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대에서 좀 막내가 어느 날 판복판을 마비시키고 100년 된 명품 하우스의 회계장부까지 흔들어 놓을 줄 그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응원 사람들이 세계 어디까지 가 있는지 가끔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면 괜히 어깨가 다 으쓱해지더라고요. 오늘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드셨으면 지민이 디올 얼굴값 딱 하듯이 구독 버튼 눌러서 이 채널 얼굴 한 자리 맡아주세요. 명품은 돈도 안 드는데 값어치는 확실하니까 오늘 하나만 해서 딱 걸치고 가시죠.